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자, 벌써 이제 6월달, 그쵸. 어제가 6월 1일, 6월 첫 거래일이었었고요. 자, 이제 뭐 한 달만 지나면 올해도 또 절반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근데 이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저도 느끼는데 훨씬 빨라지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의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뭐 같은 일을 보더라도 사람은 느리게 인식을 하고 그만큼 늦게 인식을 하는 것만큼 실제로 시간은 그만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간 좀 어떻게 좀 붙들어 맸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방법이 있다 그러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커피를 마시는 거래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이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5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5분에 뭐 커피 한 잔씩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고,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주말 휴일에 별 특별한 거 뭐 약속 있으면 거기에 나가거나 그렇게 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죠. 뭐 종목 뭐 어떤 거 종목을 좀 찾을 때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주말 휴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서 떠나서 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 뭐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뭐 미국 시장 일단 조금 살펴보면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악재가 좀 있었죠. 뭐 저 트럼프가 미국 쪽에 시위가 굉장히 거세지니까 이 트럼프가 지하 벙커까지 숨었다 그러죠. 참 지는 살겠다고 지하 벙커로 숨는 거 보면요. 꼭 뭐 저쪽에 북쪽에 있는 분들이 뭐 조금 그러면 지하 벙커로 숨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뭐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어쨌거나 지는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요. 자, 뭐 이거는 그 트럼프가 좀 그랬죠. 그 백인 우월주의 뭐 그런 좀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뭐 지금 보면 어떻게 저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갖는데요. 자, 일단 뭐, 이 트럼프가 시위 때문에 뭐 그런 좀 숨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그 홍콩 특별지위 뭐 제거하는 거 착수를 했다. 뭐 착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세게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게 중국 쪽에서 미국 농산물, 그러니까 대두하고요. 그 다음 또 저거 돼지고기. 자, 이런 거 수입을 구매를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요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1차 협상의 핵심이죠. 자, 요거는 트럼프 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트럼프는 그 농민들한테서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한테 이 농산물을 그렇게 좀 구매하도록 집요하게 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자, 중국이 야, 미국 거 대두하고 돼지고기하고 수입 중단해라고 이 식품 회사들한테 명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미중 갈등이 증폭될 우려감들, 요런 가능성이 조금 요런 것 때문에 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뭐 꼭 뭐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슈가 없으면 언론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미국 시장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중국 쪽에서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미국에서 위구르 인권법 뭐 이런 거 통과를 시키고 홍콩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요거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흑인 생명도 생명이다.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인데 과연 중국 공산당들이 그만큼 사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건 좀 의문이고요. 하여튼 이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기껏해야 트럼프 그쵸?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뭐 11월 달 되면 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아웃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국 쪽에선 그렇게 맘먹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트럼프가 안 되게 되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뭐, 그린 뉴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 바이든이라는 분은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이런 쪽도 복원을 하려고 할 거고요. 자, 자세한 영상은 제 영상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조 바이든은 누구, 뭐 아마 돈 되는 진짜 공부 이런 저 항목에 들어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자, 뭐 거기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그 관련되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큰 틀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뭐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 그 모더나가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죠. 자, 뭐 지금 이상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백신 성공 확률이 75% 정도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트럼프가 G7 회의에 참석 초청을 했다 그러죠. 자, 거기 뭐 기꺼이 참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에 76조를 투입해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도 마찬가지 좀 빨리 좀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글로벌 증시 뉴스들하고 그 다음에 조금 좀 그 돌아가는 정황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자, 트럼프가 지금 정신이 없긴 없나 봅니다. 중국 쪽에서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노발대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시위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지금 아직까지는 현 시간까지는 뭐 별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또 뭐 떠들어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좀 변동성 요인 뭐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될 수 있겠지만 시장 기조를 꺾는 거 그런 것들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미리 인지해 두시면요. 예,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중국 쪽 상해가 한 2.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뭐 1%대 이 정도 상승으로 출발해서 계속 장중에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홍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도 3.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트럼프가 지금 기자회견에서 그 수위 자체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는 뭐 그런 데에 대한 안도렐리성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쪽도 마찬가지 1.25%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 S&P, 나스닥 전부 다 올라왔고요. 다우가 0.36%, S&P 500이 0.38%.
나스닥이 0.66% 정도 상승 마감했고, 조금 아쉬운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조한 모습이었죠. 자, 시작했던 거는 조금 약보합 정도, 뭐 보합 정도에 시작해갖고 장 초반에 순간적으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이렇게 반등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그 뭐 농산물 수입 안 한다, 무역 분쟁 커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거의 다 올라왔죠. 자, 거의 다 올라와서 전고점 근처 그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가 9,838포인트 정도예요. 근데 어제 종가가 9,552포인트니까 약 300포인트가 채 안 남았네요. 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 다 아시죠? 제가 계속해서 이 아침 시장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돈이에요, 돈. 돈의 힘입니다. 그냥 돈으로 막 사는데 뭐 장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뭐 어떤 애 저떤 애 향후에 안 좋을 거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이 정책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런 부분만 잘 짚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일봉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장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심심찮게 조금 매수가 들어와요. 전에 뭐 20매치를 팔았네, 30매치를 연속 팔았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시게 되면 자, 조금 울긋불긋해요. 뭐, 이전에는 계속 매도였었죠. 이전엔 계속 매도였었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좀 매도를 뭐 하루 사고, 5일, 6일 팔고, 자,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울긋불긋해요. 자, 뭐 한 3일 정도 사고, 이틀 정도 팔고, 또 잠깐 사고, 잠깐 팔고, 또 잠깐 사고, 뭐 하루 팔고, 또 하루 사고, 자, 이런 모습인데,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성 자금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 미국 쪽에서 만약에 펀드를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펀드 쪽에서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에 외국 애들 한참 팔 때, 그때 미국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펀드런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펀드런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니까, 뭐 향후에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이들도 좀 전에 매도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는 채워야 될 테니까 이들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어제는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1089억 정도를 샀고 기관이 3251억 정도를 샀고요.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1557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수급이었어요. 개인이 606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들이 563억 정도를 순매수, 기관이 205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외국인들 기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 선물시장에서는 수급 주체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그런 수급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1600억 정도 사고 외국인이 484억 정도를 팔고 금융투자 쪽이 2649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선물시장은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근데 뭐 선물시장 쪽에서는 특별한 그런 수급 동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 베이시스가 조금 좋아지죠. 요거는 만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거의 수렴하는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여기서 전에 프로그램 매도를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만기 근처나 뭐 이때는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만기는 잠잠한 만기였는데 이번 만기는 뭔가 조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랫 방향이 아니라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행복한 그런 만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볼게요. 외국인들이 54억 정도 콜 쪽에서 순매수. 자, 그 다음 금융투자는 콜 쪽에서 2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윗방향, 금융투자는 뭐 기거나 아랫방향 이 정도 콜에서는 그 정도 포지션이죠. 자, 풋을 외국인들 91억 정도 매도, 금융투자가 39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누적 수급은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좀 많이 엇갈려 있어요. 한 400억 정도, 엊그저께 봤을 때 뭐 한 300억 정도 가까이였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봤을 때 한 400억 정도가 엇갈려 있습니다. 자, 요 규모가 커진다라면 그쵸? 이번 만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생길 수 있는, 자, 그것도 선물 쪽 그동안 프로그램 매도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프로그램 매수로 굉장히 즐거운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뭐 지금 그거를 뭐 좀 판단할 필요도 없고, 자, 움직이는 모습 봐가면서 또 수급 봐가면서 이게 만기 관련되는 거는 만기 근처에서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일봉을 보면서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시장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아침에 자, 시작은 조금 좀 플러스권, 살짝 좀 플러스권에서 시작했죠. 요거는 미국 쪽 그 선물 쪽이 장 초반에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한 1% 정도 가까이 빠졌었어요. 자, 근데 장 시작 전에 뭐 한 0.8% 정도 마이너스까지 반등이 나오더니 자, 요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죠.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거기다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 시작하고 그 다음 홍콩 시장 시작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뭐 얘네들이 상당히 좀 플러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뭐 상당히 좀 힘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처음에 시작해서 양선 한 개 뽑아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고요.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시면요, 마지막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42평선마저도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뚫어내는 모습이었고, 자, 뭐 요게 지금, 그리고 또 이 아래에 있는 62평선 요게 이제 요렇게 돌아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게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에서 한번 지지받을 자리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있는 61평선에서 또 지지받을 자리가 있고, 자, 즉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어떤 사건이 나온다라면 모르겠지만요. 자,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장은 뭐 긍정적인 마인드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